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소설의 이해와 감상 제8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8장은 이제 이상이라는 작가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날개. 자, 이 날개는 1936년도에 이제 쓰여진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이제 경제력을 상실했죠. 경제력을 상실한 그 룸펜이 그 아내의 그 4개 손님이 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시작됐죠. 때문에 시작된 외출.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소외라든가 절망 이런 걸 느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면 심리 묘사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심리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인간의 이런 심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일종의 심리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내성 소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소설은 뭐 아실 거고요. 내성이라는 것은 이제 안내자의 살필 성자죠. 한자로 쓰면 안으로 살핀다는 거죠.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대인의 그런 그 복잡한 내면에 대한 세밀한 묘사 이런 것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죠. 이상은 이제 거기 그 사진 밑에 나오죠. 1910년에 37년까지. 그러니까 한 28세 정도까지밖에 살지 못했어요. 소설가 겸 시인이고 본명은 김혜경이죠. 그러니까 바다만큼 큰 땅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라 해서 김혜경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성제대 건축과를 졸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부인의 동인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원래는 김혜경인데, 그러면 왜 이상이 됐냐면, 이제 건축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감독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그를 부를 때 이제 김상, 무슨 시죠, 김상 하면. 를 불러야 되는데 착각을 해서 이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상이라고 쓴 거죠. 이 상자. 내 작품 속에 엄청난 수수께끼 상자를 심어 놨으니까 맞춰봐라. 근데 그 이상은 식민지 지식인의 이상도 되는 거죠. 식민지 지식인의 이상도 되고 또 시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이상하죠. 그 이상.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이제 작품 중에 오감도라는 게 있는데 원래 오감도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고요. 조감도라는 단어에서 오감도를 쓴 거죠. 우리 건축가에서 새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건축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오자로 바꾼 이유는 까마귀 오자를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떤 까마귀는 고독을 상징을 하는데 식민지 지식인의 고독, 식민지 지식인의 고독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작품들을 썼고요. 이제 여기서 날개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8쪽입니다. 자, 178쪽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 유쾌하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는, 이제 이 33번지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자, 179쪽에 그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그 33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흡사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18가구가 쭉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서 창호가 똑같고 아궁이 모양이 똑같다. 이런 말 나오죠. 이제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180쪽에 세 번째 줄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침침한 방 안에서 낮잠 잔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 이제 181쪽에 여섯째 줄 나오죠. 내가 이렇게까지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까닭은 밑줄 치시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18가구의 각기 별려진 송이 꽃들 가운데 내 아내가 특히 아름다운 한달기 꽃이다. 이 아내를 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아내가 꽃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2쪽을 보면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이런 말 나오죠. 아랫방.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아랫방과 윗방의 대립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183쪽에 두 번째 밑에 단락에 보면 아내의 방은 늘 화려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어요. 쭉 밑에 읽어보십시오. 자, 185쪽으로 가면 185쪽에 거기 이제 아랫부분이죠. 아내에게 직업이 있었던가? 나는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런 말 나오고요.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세 줄 내려가면 아내에게 내객이 많은 날은 나는 온종일 내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어야만 된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아내가 나에게 돈을 주죠. 그게 이제 50전짜리 은화 밑줄 치세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화폐의 교환 가치라고 볼 수 있죠. 화폐 교환 가치. 내가 이제 그런 그 상황을 기다리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교환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고처럼 그런 것들을 돈을 벙어리 금고처럼 생긴 벙어리를 이제 사다 주는 거죠. 머리맡에 놓아두니까 벙어리 저금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189쪽으로 가보면 189쪽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이제 그 돈을 놓고 가져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랫부분에 내객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것,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일종의 쾌감이다. 189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내는 뭡니까? 남성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은화라든가 지폐, 우리가 그 은화나 지폐를 본다면 이 이건 뭐 191쪽 여백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어떤 돈이고 지폐는 현대적인 의미의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은화나 이 지폐는 일종의 근대 자본주의 또는 이제 고대의 자본주의 이런 거지만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요. 195쪽을 보죠. 195쪽. 195쪽에 이제 마지막 단락. 내가 아내에게 흔들려 깨었을 때는 역시 불이 들어온다. 뒤었다. 아내는 자기 방으로 나를 오라는 것이다. 이런 말 있죠. 마지막 단락 둘째 줄. 이런 일은 처음이다. 아내는 끊임없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내 팔을 이끄는 것이다. 나는 이런 아내의 태도이면은 앵간치 않은 음모가 숨어있지 않나 하고 불안감을 느낀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196쪽. 아내가 하자는 대로 아내 방으로 이끌려 갔다. 아내 방에는 저녁 밥상이 조촐하게 차려져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나오죠.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6쪽의 마지막 단락의 첫째 줄을 밑줄 치세요. 하늘에서 얼마라도 좋으니 지폐가 소낙비처럼 거붙지 않나?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돈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저렇게 지나다가 아내가 200페이지 보세요. 200페이지 보면 그 200페이지 한 네 번째 단락 있죠. 다음 순간 실로 세상에도 이상스러운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체면약 아달린 갑이었다. 아달린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나에게 이제 아달린이라는 체면약을 먹이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쪽에 보시죠. 202쪽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첫째 줄에 그랬더니 이건 참 너무 큰일 났다. 나는 내 눈으로 절대 보아서 안 될 것을 딱 보아버리고 만 것이다. 나오죠? 나는 얼떨결에 그만 냉큼 미닫이를 닫고 현기증 나는 것을 진정시키느라고 잠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둥을 짚고 섰자니까 1초 여유도 없이 팩 미닫이가 열리더니 나오죠. 매무새를 풀어헤친 아내가 불쑥 내밀면서 멱살을 잡는 것이다.
이런 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203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나는 어디로 들입다 쏘아 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 이거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있는 것을 깨달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그래서 이제 쭉 있다가 205쪽을 보십시오.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에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그것은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자로는 우화등선이라고 합니다. 우화등선이라는 한자가 있죠. 이건 뭡니까? 이 겨드랑이에 이제 깃이 달려서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우화등선. 이 원래 이제 소동파라는 당송 8대가 한 사람이 적벽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깃이 달려서 원래는 나는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는데 인간 세상으로 유배를 받다. 다시 깃이 달려서 이곳으로 간다. 그러면 신선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있는 그 곳이죠. 그곳으로 간다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나의 주인공 이 작품에서 나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부재할 때, 아내가 부재 시에는 아랫방을 방문하는 거죠. 아랫방을 방문하고 또 내객이 방문 시에는 윗방에 은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작품 해설 유폐의 시대 비상의 문학이라고 나왔죠. 유폐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갇혀 있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일제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비상, 날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날개의 줄거리는 207쪽에 2번에 쭉 나오는데 아까 설명을 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곽을 운영하는 아내와 나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9쪽이 날개의 오독과 새로운 쟁점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3번에. 여기서도 이제 날개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거는 209쪽에 보면 이건 좀 읽어보죠. 3번. 날개는 이상의 대표작이자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정전의 위치. 이 정전이라는 것은 아주 고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폐된 주인공이 거리로 나와 비상을 꿈꾼다. 식의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날개의 독자들이 가진 오해나 작품의 신비화로 인한 그런 오류도 적지 않다. 가장 흔한 오독의 사례로 거기 밑줄 주세요. 마지막에 나오는 날짜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하는 자리가 미스코시 옥상이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나오죠. 그 밑줄 쳐놓으세요.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210페이지의 마지막 단락.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반복적인 나날들은 식민지 근대의 왜곡된 일상성을 묘사하고 있다. 나오죠. 아내는 매번 주인공에게 돈을 건네주지만 주인공은 아내가 무엇을 팔아 돈을 버는지도 알지 못하고 돈의 흐름을 인식할 능력도 없다. 주인공 나는 아내로부터 받은 돈을 꼬박꼬박 벙어리에 저축하지만 그 돈은 결국 아내에게 되돌려지거나 변기에 버려진다. 이런 말 나오죠. 쭉 내용이고, 그러니까 왜곡된 부부관계가 나오는 거죠. 211쪽에 첫 번째 줄부터 끝에 나오면 왜곡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본주의적 인간관계의 문제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와 관련된 5문제를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5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가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나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당연히 가로가 뭐겠습니까? 박제죠, 박제. 자, 두 번째는요.
이 33번지 구조나 거주자를 보면 흡사 뭐라는 느낌? 당연히 유곽이죠, 유곽.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178페이지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 2번 문제에서는 179쪽의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어요. 자, 3번 문제는 주인공은 아내가 준 은하, 아내가 은하를 주죠, 은하 50잔. 이걸 어디에 뒀느냐? 어디에? 당연히 벙어리죠. 근데 이제 벙어리 저금통이란 뜻이에요. 벙어리란 말은. 자, 네 번째, 아내가 감기 걸린 주인공에게 수면제를 먹이죠. 자, 이 수면제 먹이는 것도 아까 한번 나왔었죠. 자, 그 수면제를 먹였는데 그 수면제의 이름이 뭐냐는 거죠. 수면제를 먹였는데 이거는 200페이지를 펴보세요. 200페이지. 자, 200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200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의 둘째 줄 체면약 아달린 여기 나옵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내가 나에게 이제 이런 벙어리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돈을 집어 넣는 내용 이런 이야기도 앞 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185쪽에 나오죠. 이거는 185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50전짜리 은하를 주니까 그것이 좋았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에 써야 할지 몰라서 머리맡에 던져주고 한 것이 모여서 꽤 많아졌다. 그래서 금고처럼 생긴 벙어리 이런 말 나오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날자. 한 번만 더 나를 잡구나라는 것은 미스코시 옥상에서 외친 말이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미스코시 옥상에서 외친 말이 아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209페이지에 나오죠. 209페이지. 그러니까 이건 X가 되는 것이고 209페이지에 3회 날개의 오독과 새로운 쟁점들 거기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이 부분에 나옵니다. 거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상의 날개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